안녕하세요. 2023년 소프트웨어 AI 에듀톤 예선대회 수업 계획서 작성 요령을 설명할 교사 백승인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AI 에듀톤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결심한 예비교사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비교사 여러분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갖는 여러 고민들과 노력이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 방법 및 주제 선정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제 선정 이후 전체적인 수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정리하고 에듀톤 예선대회에 제출할 수업 계획서 작성 요령 및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크게 언플러그드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피지컬 컴퓨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플러그드 교육은 말 그대로 플러그를 꽂지 않은, 그러니까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시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방법, 각종 활동지를 이용해서 순서도를 작성하거나 이진수를 이해하는 방법, 컴퓨터가 크기를 정렬하는 방식을 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의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용 코딩 도구는 크게 블럭형 코딩 도구, 텍스트형 코딩 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텍스트형 코딩 도구보다는 블럭형 코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는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엔트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피지컬 컴퓨팅은 실체가 있는 교육용 로봇이나 각종 교육용 보드류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코딩한 결과를 각종 출력 장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인 엔트리와 연결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들이 많이 있으며 피지컬 컴퓨팅 도구 회사에서 자체 제작하여 코딩 도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획할 때 이 세 가지 영역이 수업 전반에서 언급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영역이 너무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리인 머신러닝, 같은 말로 기계학습을 이해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코드.org라는 사이트에서 학생들에게 머신러닝 중 지도학습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AI for Ocean 활동이 있고, 구글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퀵드로우와 오토드로우를 체험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동작인식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윤리나 인공지능의 한계 등과 같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트롤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내가 타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을 제시하고 운전자를 희생해서 다수의 사람을 구하는 것과 운전자를 살리고 다수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문제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학생들과 이야기해보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수많은 영역과 수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플러그드,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각종 도구들은 빠르게 개발되기도 하고 사용이 되지 않은 도구들은 업데이트가 중단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도구를 선택할 때에는 간단하게나마 직접 사용을 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너무 많은 수업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 도구를 익히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학생들이 핵심 활동에서 사용하는 수업 도구는 2개 이상을 넘지 않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주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로는 실과 교과의 소프트웨어 교육 단원 또는 발명 로봇 단원을 기초로 합니다. 이 단원들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피지컬 컴퓨팅, 메이커 교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단원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 단원들은 앞으로 선생님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수업을 계획할 때 도구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제를 선정할 때 실과 교과 외의 교과들 중에서 최소 1개 교과 이상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교과의 제재글이나 제재곡, 사진, 학습 주제 등에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에듀톤 대회 결선에 가게 된다면 수업 대상 학년이 보통 5학년이나 6학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할 때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교육대학교 도서관에 교과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에 가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실과 교과는 도구 교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과 교과 내에 다른 단원들과도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실과 교과에는 실생활과 연관된 재미있는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제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교과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및 계기교육의 영역들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기교육이란 단어가 예비교사 선생님께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되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3.1절, 식목일, 6.25, 추석, 독도의 날 등 특정 기념일과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현재 우리나라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적인 현안들을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이라면 이와 같은 교과 외의 영역들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제한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주제 선정 방법에 따른 주제 선정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교과서의 장면에서 주제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국어나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제재글에서 주인공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재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언플러그드,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환경, 진로, 장애인식, 독도 문제 등 대주제를 고르고 그것을 교과서의 장면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도덕교과에서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돕는 내용이 있는데 몸이 불편한 친구를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인식하고 친구가 인식될 때 로봇이 친구를 돕는 식으로 수업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주제를 고르고 교과의 특성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대주제를 선택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글을 쓰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거나 환경보호 포스터를 만들어주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문제 해결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관련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2022년 수상작 중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 손으로 만드는 녹색 도시입니다. 이 수업은 과학교과에서 환경오염의 원인과 영향, 사회 과목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 실과교과에서 소프트웨어 블록 코딩을 가져와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수업은 결선 수업이라 총 6차 시로 수업을 계획했는데 1, 2차 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의미와 예시를 알아보고 나만의 친환경 녹색 도시를 상상하고 표현하였습니다. 3, 4차 시에서는 코드 위즈 기초 코딩을 공부하고 빛센서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5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원리를 공부하고 6차 시에서는 코드 위즈를 활용하여 내 손으로 만드는 녹색 도시를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누리호의 발사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이 수업은 과학교과에서 날씨와 우리 생활, 수학교과에서의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여러가지 그래프, 미술단원에서 알록달록 색과의 만남, 실과교과에서의 절차적 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인공지능과 우리 생활을 가져와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수업 역시 결선 수업이라 6차 시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1차 시에서는 저작권의 소중함을 이해함과 동시에 엔트리 기초 코딩을 통해 저작권을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2, 3차 시에서는 누리호 발사에 필요한 날씨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치 데이터를 시각화한 후 데이터를 이진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차 시에서 절차적 사고를 공부하고 순서도에 대해 학습합니다. 마지막 5, 6차 시에서는 엔트리 숫자 분류 모델을 이용해서 날씨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관련 자료와 추가적인 수상 작품은 위에 화면에 있는 에듀톤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너무 어려워 보이나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개의 차시 또는 수업을 압축해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니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선정이 끝났으면 전체적인 수업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계획서는 한 차시 분량이지만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잡지 않고 한 차시 분량의 수업 계획서만 짜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5차시에서 6차시 정도의 수업을 간단하게 계획합니다. 저는 그냥 메모 어플이나 한글 파일 빈 문서를 열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1, 2차시는 수업 주제와 관련한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관련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학생들이 사용할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과 관련한 활동을 간단하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4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프로그래밍 도구 자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활동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6차시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해서 주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수업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시한 이 순서를 꼭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작성할 수업 계획서는 이 5에서 6차시의 수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차시의 수업을 수업 계획서로 작성해도 좋고 아니면 2차시 정도의 수업을 압축해서 작성을 해도 좋고 5에서 6차시의 수업 중 핵심이 되는 활동만 추려서 한 차시의 수업 계획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으며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이 잡혔으니 이제는 수업 계획서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고 수업 계획서 작성 예시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양식에 있는 수업 계획서 중 작성 탭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습 단계는 크게 도입, 전개, 정리 순서입니다. 관련 교과 지도서 앞부분 총론에 다양한 수업 모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에 알맞은 수업 모형을 학습 단계에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 우측에 있는 교수 학습 활동 탭에서는 활동 내용 제시, 교사 발문, 학생 예상 답변으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한 차시 40분을 활동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료 및 유의점 탭에서는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인 노트북, 태블릿 PC, 활동지 등의 수업 도구를 적거나 동기 유발이나 학생 산출물 수집 시 필요한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인 멘티미터, 패들렛 등의 자료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유의점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또는 학생이 각 단계에서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내용을 언급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간단하게 수업 계획서 예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수업 계획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 학년으로 선택했고, 관련 교과는 실과의 소프트웨어 교육, 계기교육에서의 독도 교육, 국어교과에서 매체를 이용해서 발표하기라는 단원을 관련 교과로 선정했습니다. 학습 주제는 독도를 소개하는 인공지능 로봇 만들기이며 차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준비물 및 활용 자료로는 독도 지도를 두꺼운 검정 매직으로 외곽선만 그린 사절 도화지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노트북, 엔트리 프로그램,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햄스터 로봇입니다. 교육 내용의 CSCT 항목은 자료 수집, 분석 표현, 프로그래밍, 자동화를 선택했으며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동기유발 및 학습 목표 제시에서는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사 발문이 필요합니다. 독도 분쟁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을 간단하게 시청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다양한 방법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독도에 대해 알려야 한다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면 학생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독도를 소개하는 로봇을 만들자라는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큰 동그라미는 뭐뭐 하기로 끝나는 활동 내용을 적었으며 하이픈은 교사 발문, 점은 학생 예상 답변으로 형식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형식 중에 하나의 예시이므로 선생님들께서 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사의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노트북, 태블릿 PC, 핸드폰 등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는 패들렛이라는 협업 도구를 이용해서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유의점에는 학생들이 활동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독도 지도를 햄스터 로봇이 따라가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학생들에게 발문합니다. 학생들의 대답에 따라 햄스터 로봇이 지도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센서와 코드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소개할 장소에 도착하면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엔트리봇이 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거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수업을 계획합니다. 세 번째 활동은 인공지능 영역을 추가했습니다. 엔트리의 인공지능 기능 중 파파고와 연계하여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독도를 소개하는 번역기를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실력 편차가 커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할지 교사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교사가 예시 자료를 보여주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학생들이 채우는 방식으로 하거나 예시 자료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수업을 할 때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인식,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관련 내용 융합 등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한 차시 분량의 수업 계획서가 완성됩니다. 또한 정리 활동에서 학생들의 수업 소감을 에듀테크 도구를 이용해서 수집하거나 활동 3에서와 같이 프로그래밍 내용을 캡처해서 추가하고 관련 동영상 링크 삽입 등 필요한 자료들을 그림, 사진, 표, 링크 등으로 추가하면 좀 더 풍부한 수업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톤 대회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